여러분, 절대 아침에 꿀을 그저 설탕 대신 먹는 단맛으로만 드시지 마십시오. 잘못 드시면 귀한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의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이 자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혈관 시한폭탄을 안고 산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심코 마시는 물 한 잔에 이것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혈관 나이가 10년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비싼 약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꿀 한 숟가락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작은 한 숟가락이 의료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예전보다 숨이 찹니다. 가끔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서 걷다가 멈춰야 합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깹니다. 이것들이 그저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58%가 혈관 경화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10명 중 거의 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저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바로 이 안일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뇌혈관 연구원장 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대의 혈관은 고속도로처럼 넓고 탄력 있으며 깨끗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혈관은 진흙으로 가득 찬 좁은 골목길과 같아서 항상 막히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고는 차가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와 심장, 그리고 삶 자체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던 67세의 건강한 남성이 저녁에는 응급실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시장을 보시던 할머니가 다음 날 갑자기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무서운 점은 뇌졸중을 겪기 전 많은 분이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60세 이상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된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매일 꿀을 섭취한 후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3.8세 감소했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라게 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꿀은 혈관벽의 탄력성을 개선하고 내피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뇌졸중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꿀과 올바른 시간, 그리고 올바른 섭취 방법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꿀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꿀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이 꿀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내게 만드는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꿀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달콤하면서도 치유 효과가 있고 하루에 한 스푼만으로도 혈관을 회복시키고 숙면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간단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꿀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우리가 채타 마시거나 일시적인 감기 예방에나 쓴다고 생각했던 꿀 한 스푼. 이 작은 것이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8주 동안 검증하고 국립영양학 저널에 그 결과를 발표할 만큼 강력한 치유 시스템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으로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결과와 실제 변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혈관의 탄력성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50세 이후에는 혈관이 낡은 고무 호스처럼 점차 굳어지고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도관이 낡으면 물때가 끼고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나오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일해야 하며 뇌에는 피가 부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쉽게 어지럽고 피곤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흔히 겪는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꿀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모세의 혈관 주변의 미세한 염증을 줄여주는 두 조용한 일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배광공처럼 우리 혈관 내벽을 매끄럽게 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탄력성을 회복시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더 가벼워집니다.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도 손이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신기해요.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꿀을 섭취한 지 단 8주 만에 혈관 경직도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는 평균 약 4년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뜬 소문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혈압 안정과 신경 긴장 완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어느 날 저녁 그냥 쉬고 있는데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몸에 열이 오르는 것.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 우리 세대 많은 분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교감 신경계가 자극받아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꿀은 천연 마그네슘과 칼륨 함량이 높아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심박수를 늦추며 혈압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 이것은 마치 잔잔한 음악처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부드럽게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의 한 남성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고혈압을 앓았고 밤만 되면 잠들기 어렵고 얼굴에 열이 올랐어요. 저녁에 꿀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더 편안하게 잡니다. 아내가 제 안색도 일할 때처럼 다시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신경계가 휴식을 취하면 혈관도 스스로 조절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평온해지면 장기에 가해지는 압력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것은 생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이중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면역력 강화와 자연 방어막 형성입니다. 겨울에는 집안에 한 사람이 재채기만 해도 온 가족이 감기에 걸립니다. 우리 세대 50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꿀은 그 방어 군대를 깨울 수 있습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가면 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박테리아를 억제할 만큼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합니다. 또한 꿀은 우리 몸이 염증과 싸우는 주력군인 백혈구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잦은 감기나 오래가는 기침, 혹은 가벼운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병에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작은 상처도 더 빨리 아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한 은퇴한 교사분은 이렇게 공유하셨습니다. 저는 1년 내내 부비동염을 앓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꿀을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예전처럼 계속 약국에 가지 않게 됐어요. 우리 또래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예방의 힘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강관리입니다. 네 번째 효과는 에너지 증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이 안 되시나요? 우리 세대분들이 정말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그것은 몸이 에너지를 제때 흡수하지 못하거나 식후 가벼운 저혈당 때문입니다. 꿀은 천연 포도당과 과당의 균형 잡힌 비율 덕분에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몸이 빠르게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정제된 백설탕과 달리 꿀은 천천히 하지만 고르게 더 오래 흡수됩니다. 마치 장작불처럼 오래 타는 것입니다. 백설탕은 불꽃놀이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만 꿀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후 내내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 마시면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처럼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의 한 은퇴한 버스 기사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만 먹고 나면 피곤해서 쓰러져야 했어요. 이제는 꿀물만 마시면 저녁까지 정신이 맑아요. 우리 집사람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효과는 수면 개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밤잠은 우리 노년기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새벽 2시나 3시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입니다. 화장실 다녀오면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공통으로 겪는 고민입니다. 이것은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꿀은 이완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생성을 자극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더 깊고 중단 없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꿀은 수면제처럼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곤하게 깨어나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공유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꿀차를 마셨어요. 처음에는 딸의 말을 따랐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더 이상 한밤중에 깨지 않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가볍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도 알려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숙면은 혈관 회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우리 혈관은 여러분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회복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잘못 드시면 그저 비싼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건강을 챙기신다고 매일 아침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서 호호 불어가며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꿀의 유익한 효소들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꿀 속에는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귀한 효소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글루코스 산화 효소 같은 살아있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효소들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물의 온도가 50도만 넘어가도 대부분 파괴되어 사라지고 결국 단맛만 남은 설탕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좋은 꿀을 드시는 만큼 그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끓이셨다면 반드시 한 김 식혀주십시오. 손을 대봤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인 40도 이하가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타야만 꿀이 가진 치유의 힘이 죽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의 몸속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온도가 곧 생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의 효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온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꿀을 적당한 온도의 물에 탔다고 해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꿀을 드셨는데도 아무런 효과를 못 봤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식사 직후 배가 부를 때 디저트처럼 드시거나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라는 정교한 시계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 시계에 맞춰 꿀을 넣어줄 때 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우리 몸을 살리는 윤활유가 됩니다. 오늘 제가 그 타이밍의 비밀, 바로 꿀 섭취의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입안이 텁텁하고 몸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수분을 잃어버려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는 위장도 비어있고 혈관도 수축하여 몸의 모든 기능이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탄 꿀 한 잔이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추운 겨울 아침에 자동차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꿀의 당분은 거친 소화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뇌와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잠든 세포들을 깨웁니다. 또한 따뜻한 꿀물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아침 공복의 꿀물 한 잔은 우리 몸에게 보내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기상 신호입니다. 며칠만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뒤 오후 서너 시경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노년층에게 마의 시간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소화시키느라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나른해지는 식곤증이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습관적으로 믹스커피나 달달한 간식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카페인은 심장을 불필요하게 뛰게 만들고 정제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뚝 떨어뜨려 더 심한 피로감을 불러옵니다.
대신 이때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꿀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해주면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뇌가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료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이나 계피 가루를 살짝 더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오후의 나른함을 깨우고 저녁까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힘, 바로 이 한 잔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시간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도 몇 번씩 깨지 않으십니까? 노년의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면 혈관이 쉴 수 없고 이는 고혈압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특히 뇌는 수면 중에만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꿀물 한 잔은 최고의 천연 수면 유도제입니다. 꿀의 당분은 인슐린 수치를 아주 약간 상승시키는데 이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뇌로 들어간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어두워지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꿀이 수면 호르몬의 재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는 동안 가는 해독 작용을 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가 위기 신호를 보내 잠을 깨우게 됩니다.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은 간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여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수면제 없이도 아침까지 꿀잠을 자게 만드는 비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꿀단지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침 공복에는 몸을 깨우고 오후에는 에너지를 채우며 잠들기 전에는 치유를 돕습니다. 이 세 번의 타이밍만 잘 지켜도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대를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체질에 딱 맞는 꿀 조합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몸 상태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손발이 차고 누군가는 열이 많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고혈압, 당뇨, 수족냉증 등 여러분의 구체적인 증상에 맞춰 꿀의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특별한 짝꿍 음식과 섭취 공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알짜배기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 몸의 체질도 모두 다릅니다. 같은 꿀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약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과 손발이 차가운 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체질에 가장 적합한 섭취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맞춤형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약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절대 아침 공복에 꿀을 드시지 마십시오. 대신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물에 묽게 타서 신선한 레몬 몇 방울을 추가하여 드십시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혈관 수축을 막아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평소에 손발이 자주 차갑고 기운이 없으며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따뜻한 생강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고 꿀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이자 현대의학도 인정하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셋째,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며 갱년기 열감이 있는 분들은 방법이 다릅니다. 꿀을 시원한 물에 타거나 매실 추출액을 약간 추가하여 점심이나 오후에 드십시오. 매실의 찬 성질이 몸에 열을 내리고 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위장이 약해서 조금만 단 것을 먹어도 속이 쓰린 분들은 절대 진한 꿀을 드시면 안 됩니다. 물을 평소보다 많이 넣어 아주 연하게 타서 식사 후 약 30분 뒤에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꿀의 영양분만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한 스푼 미만으로 양을 철저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채소나 현미밥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신 직후에 섭취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맞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하고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렸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을 실망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반드시 말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옷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니듯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심지어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첫째 일, 세 미만의 영하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손주가 콧물을 흘리면 어른들이 감기 치료를 위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주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꿀은 순수하더라도 자연 상태의 보툴리누스균 포자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소화액은 이를 처리할 만큼 강하지 않아 극히 위험한 중독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주에게 꿀을 먹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만 1세가 지난 후에 주십시오. 둘째, 제1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가벼운 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과 달리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보통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며 매우 엄격한 혈당 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이라 할지라도 꿀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혈당 수치의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피하거나 전문의의 감독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혈압 강화제나 혈액 희석제 또는 항응고제인 와파린과 같은 약물로 치료 중이시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분이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꿀이 이러한 약물의 효과나 몸의 흡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부주의가 예상치 못한 출혈이나 약효 감소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넷째, 꽃가루나 벌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꿀을 마시면 건강해지지만 다른 사람은 발진이나 호흡곤란, 그리고 어지러움을 느끼는데 이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만약 꽃가루나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었거나 꿀을 마신 후 목이 가렵거나 메스꺼움을 느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에 다시 마시면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만이거나 간이 약한 사람입니다. 꿀이 천연 설탕이긴 하지만 여전히 설탕입니다. 꿀 한 스푼에는 약 25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간이 꿀에 함유된 과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혈중 지방 증가나 지방간 또는 중성 지방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요약하자면 꿀이 매우 좋더라도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때,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은 대중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여정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인생의 제2막을 활짝 여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한순옥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신 한순옥님은 은퇴 후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밤이 되면 손발이 시체처럼 차가워져서 양말을 2켤레나 신고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노화 현상이라는 말뿐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사는 막내딸이 귀한 꿀 한 병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속는 셈 치고 매일 아침 딱 한 스푼만 드셔보세요. 라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한순옥님은 꿀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섭취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2주 후에는 다리에 저림이 사라지고 손끝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꿀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2달 뒤 경로당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약 먹어? 얼굴이 왜 이렇게 훤해졌어? 한순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딸이 준
꿀물 한 잔 마셨을 뿐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 작은 한 스푼이 멈춰가던 혈관에 다시 생명의 불을 지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단순히 몸에 좋은 꿀을 드시라는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에 지쳐 늙어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따뜻하게 아껴주라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로서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시절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평생을 바쳐 일했습니다. 정작 내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거창한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타는 그 10초의 정성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상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건강하게 웃으며 보내게 해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뇌졸중의 위험에 노출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상술이나 거짓이 아닌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진실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프지 않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